교수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히시는 와튼 스쿨의 이선 몰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의 최신 저서 듀얼 브레인, 코어 인텔리전스는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자 실용적인 생존 가이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인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의 듀얼 브레인, 즉 코어 인텔리전스, 공동지능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AI는 더 이상 공상 과학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즉 제너러티브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심지어 인간의 사고를 증명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운 종류의 지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백만 년 만에 처음으로 외계지성, 에일리언 인텔리전스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섣부른 낯걸림에 휩쓸리는 대신 이 새로운 지능을 이해하고 어떻게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책 듀얼 브레인에서 이야기하는 코어 인텔리전스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지능의 등장을 말씀하시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이론 연구뿐만 아니라 와튼 스쿨에서 AI를 교육과 비즈니스 현장에 접목하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셔서 그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통찰이 더욱 기대됩니다. 듀얼 브레인이라는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외과학에서 말하는 좌뇌 우뇌 분업, 즉 양매 이론, 듀얼 브레인 띠오리와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듀얼 브레인이라는 제목에 외과학 관련 서적들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듀얼 브레인, 즉 코어 인텔리전스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 책의 듀얼 브레인은 뇌과학의 양매 이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작동하는 공동지능, 코어 인텔리전스를 의미하다. AI를 단순히 인간을 대체할 경쟁자나 명령만 따르는 수동적인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AI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외계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계지성은 인간과 같은 감정이나 의식은 없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인간 고유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력, 공간 능력과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 효율성을 결합할 때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 인텔리전스의 힘입니다. 외계지성이라는 비유가 AI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인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활용하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인간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오해도 줄고 AI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AI가 때로는 틀리거나 이상한 답을 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각이라 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처럼요. 이런 불안정한 외계인과 어떻게 신뢰를 쌓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AI를 외계지성으로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지 인간처럼 사실을 알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그럴듯해 틀린 정보, 즉 환각을 만들어내죠. AI가 인용한 논문이나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AI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코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되 약점은 인간이 보완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 한계를 아는 데서 오는 현실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다 성숙한 협력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외계지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책에서 제시된 실용적인 원칙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4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든 AI를 질문시켜보세요. 글쓰기, 아이디어 구상, 데이터 분석, 코딩, 심지어는 이메일 초안 작성까지 이 일에 AI가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놀랄 만큼 많은 영역에서 AI는 우리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데이터 지각적인 작업에서 인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둘째, 결정 과정에 항상 인간이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는 실수를 합니다. AI가 제안한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져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시키는 도구이지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오류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판단력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에게 일을 맡기되 최종 책임과 판단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이는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AI를 특정 역할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세요. AI에게 명확한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하고 예를 들어 당신은 10년차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친절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처럼 설명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와 맥락을 제공할 때 훨씬 더 유용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지금 사용하는 AI가 당신이 앞으로 사용할 AI 중 가장 성능이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부족한 점에 실망하거나 사용을 포기하기보다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강력한 AI와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현재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성장 마인드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우와, 네 가지 원칙 정말 명쾌하고 실용적입니다. 이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코인텔리전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특히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딱갈론과 비갈론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AI가 인간 노동자의 영향을 증명시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특정 분야의 업무 자동화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AI가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맥켄지 같은 기관에서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GDP의 수조 달러를 추가하거나 연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1%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군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AI가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거나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특히 AI가 과거 기술과 달리 고숙련 지식 노동자의 업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AI 도입률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본격화될 경우 그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AI는 분명 특정 업무 태스크를 자동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직업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다양한 업무의 복합체이며 AI는 그중 일부를 자동화하여 인간이 더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즉 고부가 가치 활동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즉 대체보다는 증가의 측면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AI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일각에서는 AI를 전기나 인터넷처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범용 기술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AI 활용 능력 격차가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거시 경제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한 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와튼 스쿨 생성형 AI 연구소를 이끌며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을 직접 연구하고 계신데요. 일반 학생이나 개인이 학습 과정에서 듀얼 브레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AI가 혁신을 일으킬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설명을 제공하고 연습 문제를 내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훌륭한 개인 튜터나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이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며 실제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발표나 협상 같은 기술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비용과 시간 제약으로 어려웠던 맞춤형 실습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숙제나 리포트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소위 숙제 종말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AI가 쓴 글을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AI를 학습 도구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초안 작성을 맡기되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거나 AI를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과제로 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단순히 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돕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파트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 AI 시대를 헤쳐나갈 실용적인 지혜와 통찰을 얻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라는 새로운 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변화 동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발전시켜 나갈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듀얼 브레인에서 강조했듯이 AI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배우고 실험하며 여러분 자신만의 코어 인텔리전스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AI는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AI 중 가장 성능이 낮은, 가장 나쁜 AI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와 사회적 합의겠지요. AI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이선 물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